네. 자, 54번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카페에서 이런 자료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리드웍스 게시판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래요. 솔리드웍스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게시글은 LID s 솔리드웍스 스케치 피처 다시 스케치 피처가 아니고 잠깐만 스케치 예제 두 번째라는 게시글이 있을 거예요. 예제 두 번째 요거에 또 첨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미리 좀 다운받아 놓으시는데 네, 전부 다 미리 좀 다운받아 두세요. 요 예제를 가지고 뭐 좀 연습할 게 있어 가지고 요거를 미리 다운받아 주시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 스케치 도구들 중에서 이거를 일일이 그리면서 하기보다는 요 자료를 가지고서 미리 좀 다운받아 놓으시고 요런 거를 미리 좀 다운받아 놓으시고 아이고 어디까지 눌렀나 요런 첨부 파일들을 미리 다운받아 놓으시고 스케치 예제를 연습을 하기에 사용하게 요거를 미리 다운받아 두시기 바래요. 자, 요 예제를 하기에 앞서서 54번을 하기에 앞서서 스케치 예제들을 하나 더 연습을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를 유형을 연습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요거는 따로 열어 놓지 않으시고 다운만 받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새 파트 파일 하나 열어 볼게요. 새 파트 파일을 여는데 먼저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 볼게요.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오셨죠? 네. 여기에서 이 요소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고 요소 변환 밑에 있는 거 교선이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요 예제 첨부 파일에 요거 연습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로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문자 쓰는 거를 연습을 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요런 거 몇 가지 더 하고 예제 파일 가지고 연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2D CAD에 문자를 입력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역시 2D 스케치로 들어와서 문자를 입력한다는 거예요. 이 문자 기능을 쓰면은 피처 명령 중에 돌출이나 돌출 컷으로 요거를 돌출 피처를 이용해서 돌출 컷, 돌출 보스 베이스를 이용해서 양각이나 음각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곡면 포장이라는 기능도 피처 명령에 있는데 곡면 포장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양각이나 음각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앞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 볼게요. 원점에서 1번 잡아 가지고 2번 갈 때 평행하게 3번으로 향해 갈 때는 수직하게 요렇게 잡아 놓고 요쪽으로 와서 요렇게 내려 가지고 4번 찍고 첫 번째 점을 향해서 직사각형을 그린다. 요렇게 가 볼게요.
자, 요럴 때 피드백을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라인 그리기.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점 와가지고 수평으로 두 번째 점 찍었어요. 두 번째 점 찍었어요. 세 번째 점 갈 때 피드백이 어떻게 뜨는지 제 거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두 번째 점에서 세 번째 점 여기 올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드백이 뜨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것은 Y 방향으로 66.26, 90도 요런 수치도 뜨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을 찍을 때 피드백이 어떻게 뜨는지 보이나요? 요렇게 뜨면서 노란 색깔로는 수평 피드백이고 수직 피드백은 흰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네 번째 점 찍고 다섯 번째 점 이렇게 가는데 끝점 일치로 보고서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선에다가 이 밑에 있는 수평선에다가 지능형 치수로 100 정도 해가지고 치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 선분의 지능형 치수 100. 여기까지 되셨죠? 예제를 만들면서 하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선분은 수평선분, 이거는 위에 있는 수평선분, 이거는 델리트 키 눌러서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공면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점 끝점 일치 보고서 찍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 끝점 일치 역시 보고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자유곡선 요거 클릭해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 선택 종료. 자, 이때 이 점이 너무 이렇게 굴곡이 너무 심하지 않게 끝점들을 조금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신 분?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S 바로가기를 눌러서 돌출 보스 베이스를 하는데요. 옵션은 방향 1의 옵션은 중간 평면으로 만들고요. 그 중간 평면의 깊이 값은 요거 400 정도로 잡을게요. 다 하셨나요? 네, 잘 되죠? 뭐 문제는 잘 없으실 것 같고. 빵처럼 생겼어요. 살살 출출해져 가지고 빵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본 셈이에요. 자, 이 공면에다가 나는 글씨를 새겨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빵에다가 이름을 새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봤을 때 우리는 윗면 평면을 디자인 트리의 윗면 평면을 클릭하면 피처의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카피하는 기능 연습을 해봤어요. 기억나세요? 디자인 트리에서 얘를 윗면 평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커서를 이쪽으로 테두리 근처로 가져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이렇게 뜨죠. 요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쯤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하면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까? 네, 그거 복습.
값은 적당하니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값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처보다 생성된 돌출 보스 베이스 피처보다 위로만 평면이 만들어져 있으시면 돼요. 자, 완전 정의 되셨으면 확인. 안 되신 분 없죠? 다 됐어요? no problem.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평면에다가 내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면의 수직 보기 하는데 이게 화면을 참 제가 그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이 화면 조절을 더 할 걸 그랬는데 그거는 좀 실수가 좀 있었네요. 자, 얘를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 화살표 누르면 화면 도는 거 기억나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 화살표 누르면 90도 단위로 돈다고 그랬어요. 먼저 쉬프트 키와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를게요. 요렇게 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 요렇게 돌았나요?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렀어요. 요렇게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이거로 봤을 때 X의 방향은 이쪽, Y의 방향은 이쪽, 즉 수평이라는 것은 이 방향이에요. 수평이 이 방향. 수직 구속 조건이 요 방향이다. 수직과 수평이 뒤바뀌었다. 요것만 주의합시다. 요것만 주의합시다. 저처럼 화면 정렬 되셨으면 여기에다가 중심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중심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 그리기에서도 중심선 요거 선택해 가지고 요래 클릭해서 요래 수직 피드백 뜨죠? 그러면 요거 선택 종료해서 빠져나왔어요. 자, 수직 보면서 요거 그려놓는 것도 했는데 이번에는 3.5도 여기다 덧대서 그려볼게요. 3.5도 잡아주는데 3.5도 잡아주는데 요 끝점에다가 잡지 마시고 여기쯤에다가 첫 번째 점 잡고 여기쯤에 두 번째 점 잡고 그 다음에 3번 여기쯤을 잡아서 요렇게 홀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얘는 중심선으로 또 바꿀게요. 한 방에 여러 가지 하려고 제가 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놓고 얘는 보조선으로 바로 옵션의 보조선을 바로 클릭해서 중심선 호로 바꿔버렸어요. 요렇게까지 다 하셨나요? 네. 자, 이거를 미리 해놓은 이유는요. 문자 명령을 사용할 때 기본값은 위치가 어디로 배치되느냐 커서를 클릭하는 위치에 문자가 먼저 입력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나는 미리 이렇게 그려놓은 호에 글씨가 정렬되는 거를 한번 볼 거고 또 요 선분에 글씨가 정렬되는 거를 또 한번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 선분에 연습을 해보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문자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텍스트를 스케치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뭐부터 뜨나요? 그렇죠. 모서리, 곡선, 스케치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모서리, 피처의 모서리 이런 거를 써도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스케치된 이런 요소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를 스케치해서 선을 추가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자, 요거를 선택해 줄게요. 클릭하셨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여기에다가 클릭해 놓고 뭔가를 입력할 텐데 솔리드웍스 요렇게 써볼게요. 이거 썼더니 솔리드웍스라고 여기 클릭해 놓고 입력을 하는데 이쪽에 찌끔하게 콩알만하게 써지나요? 네, 요거 글씨 크기 조절하는 거는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은 맨 위에 속성들 중에서 보면은 B라는 게 있어요. B라는 게 있고 얘는 볼드 서체라고 해가지고 하윤씨 맞나요? 네, 볼드 서체라고 해서 굵은 글씨를 쓸 때 그렇게 쓴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알파벳 I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표시돼 있죠. 요거는 이탈릭체라고 해가지고 기울어지는 거, 영문 철자를 기억을 못해서 기울임 글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볼드 서체를 적용한다. 요거를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쌤, 이거 확대해 봐야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현재 우리가 미리 타이핑해 놓은 글꼴이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요거를 맨 뒤에 커서를 클릭하고 쫙 앞으로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잡아 볼게요. 요 상태에서 B 굵은 글꼴 이걸 다시 눌러 보세요. 굵어지나요? 화면 확대해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쌤 그래도 이 글씨가 여기쯤에 있어서 안 좋아요. 이번에는 이탈릭 글꼴도 여러분 눌러보면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넘어갔고요. 밑에 보면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꽉 차게 하기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중간 정렬 요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요거 눌러봅니다. 텍스트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었나요? 그렇죠. 참조한 선분의 가운데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그 밑에 항목을 보시면 아이콘들이 재미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선분의 위쪽에 표시하는 거가 있고 선분의 아래쪽에 표시하는 게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씨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호 가지고 연습할 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이콘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봤고 그 밑에 보니까 문서 글꼴 사용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나요? 자,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텍스트로 입력한 거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볼게요. 먼저 얘를 선택해 놓고 블록으로 선택해 놓고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풀면 글꼴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요 글꼴 버튼을 눌러서 문자의 높이를 한 넉넉 잡고 50으로 잡아볼게요. 통 크게 문자의 높이를 50으로 잡아볼게요. 자, 먼저 블록으로 잡았어요.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풀었어요. 글꼴이라는 버튼 살아났죠? 다시 블록으로 잡았어요. 글꼴이라는 버튼 살아났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높이라는 항목을 아까 몇으로 바꾼다고 했죠? 50. 자, 그래 놓고 글꼴 유형 쪽으로 보통 쪽으로 한번 클릭해서 봤어요. 자, 근데 미리 보기 쪽은 보이는데 뭐가 확 글씨가 커졌죠? 근데 입력되어 있는 글씨는 아직 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미리 보기를 보니까
골드 서체를 적용했는데 이 글꼴 유형 안에도 굵게가 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요거 굵게 한번 눌러보세요. 미리 보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더 굵게 바뀌죠. 뭐 글씨의 높이를 너무 키워가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굵게 바뀌는 거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 글꼴에도 보면은 센츄리 고딕이 기본값으로 선택이 됐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알파벳 A라는 글씨를 눌러보세요. 한영 전환 돼 있으시죠? 자, A를 누르면 아리알이라는 게 선택이 되는데 아리알 그거 밑에 아리알 블랙인가? 그런 글꼴이 또 있을 거예요. 자, 해봅니다. 저도 A만 하면 바로 안 나오지 참. AR 요렇게 눌러보면 아리알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스크롤을 요렇게 내려보면은 아리알 라운드 M, T 뭐 요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모서리가 각진 게 아니라 라운드가 되죠. 이렇게 글꼴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솔리드웍스를 영문으로 이렇게 써놓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글로도 또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차이를 볼 텐데 영문 글꼴에서 일단 요거 확인 버튼 눌러 놓습니다. 어때요? 글씨가 중간에 좀 잘리죠? 이 글씨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 있나요? 수평선에 수평으로 1.3선 우리가 그려놓은 거에 정렬이 돼 있죠. 거기에 중간으로 돼 있어요. 민천 씨 말대로. 근데 이 선의 길이가 짧은 거예요. 제가 커서를 어디다 가져다 댔나요? 선의 왼쪽 끝점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있죠. 요 끝점을 좀 늘려보세요. 끝점을 클릭하고 늘려보세요. 옆으로 요 끝점을 클릭하고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냐. 글씨 명령 종료하고요. 글씨 명령 우측 상단에 보면은 확인 버튼이 있고 속성창에도 확인 버튼 있죠. 이거 마우스 우클릭에서도 확인을 쓸 수도 있고 확인하고 일단 빠져나오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래 놓고 중심선의 끝점에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당겨 보세요. 요거가 선이 좀 더 생기면 솔리드웍스가 이게 꽉 차게 이게 글씨가 나타나나요? 오케이. 자, 요것은 요렇게 그 정렬되어 있는 모서리에 정렬되어서 글씨가 배치가 되는데 문자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이 선분에 다 맞춰서 표시가 안 됐던 거예요. 선분의 길이를 조절해 주면 되고요. 예전에 회사에서 이거 라벨을 그 장비에다가 새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문자 높이를 잡기 위해서 요 선분을 미리 내가 스케치해 놓고 문자 높이 어느 정도 정해 주고 요것만 알려주니까 인쇄업체 쪽에서 타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판을 찍어주거나 이런 거를 해주더라고요. 요런 거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쓸모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수평선에서 글씨를 쓰는 거 연습한 거고요. 얘네는 지울게요. 수평선과 솔리드웍스 글씨 입력된 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셨나요? 혹시 해서 저는 잠시 대기했는데 글씨를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편집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면 된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지웠습니다.
자, 호를 가지고 글씨를 입력해 볼 텐데 호의 점을 양끝점을 이렇게 조절해 놨어요. 호의 양끝점을 조절해 놨고 호의 이 양끝점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요 양끝점을 일단 수평 구속을 주도록 합니다. 수평 구속 한번 줘 볼게요. 요거 수평. 수직이었구나. 수직으로 넣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화면 돌아간 거 제가 까먹었어요. 그죠? 수직으로 구속을 주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에서 얘네를 갖다가 구속을 주기 위해서 치수를 들어가는데 아래에 있는 모서리 요거 보이죠? 요거에서 요 점까지 10mm 잡을게요. 그리고 양 끝점의 포개값을 뭐 200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까지 얼추 되셨나요? 자, 그리고 호의 반지름은 그래요. 190으로 갈게요. 190. 자, 완전 정의까지는 안 잡았어요. 이렇게 맞추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 쓰기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 문자를 입력하는데 역시 곡선을 먼저 그려놓은 호를 선택해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한글로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한글을 적을 때 어때요? 앞서 우리가 썼던 옵션 중에서 중간 정렬이 살아 있어요. 그죠? 이제 요거에서 글씨 크기를 조절할게요. 화면을 일단 확대해 놓고 문서 글꼴 체크 풀고 글꼴 사용해 가지고 문자의 높이를 조절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문자의 높이를 아까 한 것처럼 50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50. 자,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에서 문제가 생겨요. 민석 씨, 왜 그럴까? 요것도 일종의 폐곡선들이라고 보면은 제가 써놓은 요거하고 요 모음하고 자음하고가 서로 교차하죠. 요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나요. 여러분 글씨 써놓은 거에 교차되는 게 자음이나 모음하고 교차되는 게 있으신가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없으시면 다행인데 있는 사람을 가정하고 저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글꼴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글 글꼴 중에서도 고딕 글씨체들이 요런 게 괜찮은데 휴먼 고딕이라는 게 있어요. 휴먼 고딕. 그거를 찾아볼게요. 휴먼 고딕. 자, 요거는 휴먼 고딕. 휴자 한글로 지금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휴만 타이핑을 해도 휴먼 고딕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네, 휴먼 고딕 찾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이렇게 조금 누르면 휴먼 등근 헤드라인, 휴먼 굵은 셈체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기는 해요. 일단
휴먼 고딕인 상태에서 요거를 굵게 글꼴 유형을 굵게로 바꿔볼게요. 자, 그 상황에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와 봅니다. 어때요? 아예 교차가 되는 자모음 관계인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둘이 합쳐져 버렸죠? 용민 씨, 이렇게 해결됐나요? 또 문제가 생기신 분 이제 없으시죠? 자, 이게 코쟁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우리 글꼴에 최적화하게 이렇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글꼴을 선택해 주는 게 천상 편합니다. 그럴 때 고딕 글씨체, 고딕이라는 우리 글꼴들 중에서는 고딕이라는 글꼴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글꼴 문제 해결했으니까 호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자, 요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거 맞는 게 아니죠. 글씨가 이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BA라는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BA.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면 제대로 글씨가 보이겠죠? 그죠? 자, 요렇게 글꼴을 정렬하는 방향에 따라서 좌우 방향 뒤집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봤죠?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A 요거 눌러놓고 A, B 요거 다시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글꼴 스케치하는 것까지는 했고, 아이고 힘들다. 이게 제대로 스케치가 끝나야 우리는 돌출과 곡면 포장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글꼴을 다 썼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제가 해놓은 것처럼 화면을 이렇게 살짝 마우스 휠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정렬해 두세요. 먼저 사용해 볼 거는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이 글꼴을 요 곡면에다가 바로 닿게 해 볼게요. 다음까지 써도 되고 곡면까지 옵션을 써도 돼요. 자, 돌출 보스 베이스 한번 갑니다. 한영 전환 안 됐네요. 바로 가기. 한영 전환하고 바로 가기 S 눌러갖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돌출 방향 일단 뒤집어야겠네요. 뒤집었어요. 그러고 다음까지 한번 눌러봤어요. 곡면에만 글씨가 가서 닿는 거 보이죠? 자, 그거도 있지만 이번에는 어디까지? 곡면까지로 바꿔볼게요. 곡면까지로 바꾸니까 옵션에서 뭘 선택해 달래요? 곡면을 클릭해 달라고 그러죠? 그때 요 물결지는 곡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다음까지 하고 비슷하죠? 자,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 버튼 누르면 돌출 보스 베이스 해가지고 요런 형상이 만들어졌네요. 일단 돌출 다 성공하셔서 안 되신 분? 그러면 요거는 보스 돌출 보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렇게 글씨를 갖다가 내가 곡면에다가 맞추는 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자, 디자인 트리에서 보스 돌출 툴을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삭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흡수 피처는 삭제하면 안 되겠어요. 피처 명령만 지워야 되겠어요. 예스 합니다. 지워졌나요?
디자인 트리에서 돌출 2 요거 선택하고 그냥 델리트키 눌러도 돼요. 스케치만 남겼어요. 자, 그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 스케치를 이제 클릭하고 바로 보면은 피처 명령 중에서 곡면 포장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을 때 스케치 명령에서 문자 명령을 쓰면은 돌출 쓸 수 있고 돌출 것도 쓸 수 있는데 곡면 포장이라는 기능도 쓸 수 있다 말씀드렸죠. 네, 이번에는 곡면 포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글씨를 새겨 볼 텐데 매직이 일어나요. 한번 해봅니다.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 클릭하셨죠? 곡면 포장 눌러주세요. 자, 포장 변수라는 항목이 현재 볼록으로 체크되어 있나요? 요거는 양각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요 곡면에다가 우리는 글씨가 톡 튀어나오게 그렇게 써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양각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파랗게 입력되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면을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글씨를 새길 면 요거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고 그 밑에는 돌출되는 값이 T1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글꼴을 새길 두께를 이야기해요. 그런 면에서 요거를 바로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 면을 클릭해 볼게요. 곡면 형상에 글꼴이 얹어졌나요? 1mm 튀어나오겠네요. 확인 버튼 눌러 봅시다. 이야, 박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기죠. 그것 때문에 잡혀 죽는다고 하지만, 그죠? 뭐 그런 영화 대사도 있었는데 아무도 야 하는 사람이 없네. 자, 어쨌든 이렇게 곡면에 맞춰서 이렇게 글씨 새겨지는 게 예술로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세이브해서 한번 여러분이 곡면 포장이라는 파트 파일로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복습하실 때 요 파일 갖고 계시면 요거 어떻게 연습했는지 알 수 있겠죠? 요거는 따로 예제를 제가 안 등록해 놨으니까 요거는 저장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